어제도 사실 인베스터 데이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인베스터 데이에 짧게 앞부분만 하고 이제 테슬라 주가로 넘어갈 텐데 네, 행간의 의미를 조금 읽어보려고 해요. 어제는 좀 큰 틀의 네, 인베스터 마스터 데이를 플랜 3에 의해서 마스터 플랜을 좀 예. 이야기해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2천만 들어가 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 그러니까. 퍼즐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다면 이 화면 보시면 네. 지금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몇 가지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 포인트를 봐야 돼요. 하나는 차징 서브스크립션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즉 이건 뭐냐면 테슬라가 자신들만이 하는 이 슈퍼차저를 오픈을 하겠다. 그래서 테슬라만 충전할 수 있었는데 다른 차들도 어댑터만 있으면 다 충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뭐 오픈하는 거야. 사실 미국 정부 눈치를 좀 보는 거예요. 지금 전기 자동차가 빠르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이 충전소가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해 러브콜을 보낸 거야. 우리 거 10개, 우리 거 열어가지고 너네들도 같이 해라. 라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가요? 여기서 새로운 서브스크립션, 구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주식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구독으로 돈 번 회사 없을 거예요. 없죠. 네. 네, 뭐 언론사도 아니고 네. 넷플릭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구독을 하는 테슬라는 거지? 우리는 테크 기업으로 갈 거야. 자동차 기업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테크 기업으로 갈 거야. 그래서 FSD 자율주행 그 서비스죠. 이것도 중장기적으로는 서브스크립션으로 바꿀 거야. 지금은 15,000달러지만 15,000달러가 아니라 15,000달러는 안 되겠어. 뭐 한 달에 조금 가격을 낮추더라도 다달이. 이거를 다달이 내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차징 서브스크립션이 30불이에요. 네. 그런데 나이트 타임에 하면,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하면은 무한대로 충전할 수 있어요. 밤에는 네. 그러니까 밤에 잠깐 어디 좀 갔다가 오면 또 충전해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도 내가 장거리를 뛰던 단거리 뛰는 사람이 좀 손해겠죠. 그렇죠. 그래도 30불이면 대단히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나의 모든 흔히 말해서 나중에 내연기관차로 하면 기름값이 기름값이죠. 30달러면 한 번 미국이 물론 이제 싸죠. 그러니까 한 번 주유하는 거랑 정도 비우면 한 달을 타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미국 사람들이 출퇴근 길이가 보통 길단 말이에요. 장거리를 많이 뛰는데, 그러니까 외곽에 워낙 이런 어버반에 많이 사니까 그러면 30달러면 저렴한 거예요. 근데 이게 테슬라가 손해 보는 장사하느냐? 그것도 이 서브스크립션은 테슬라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업체들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바로 여기 테슬라의 매출 구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메가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요? 메가팩. 메가팩. 네, 메가팩. 이게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사실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 메가팩에 대한 분석을 거의 안 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메가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예. 설명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사실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솔루션 중에 뭐가 있냐면 집집마다 지붕에다가 태양열 에너지, 그 태양광 에너지 그걸 깔고 설치하는 것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거든요. 패널 사업도. 근데 메가팩 사업은 대단히 커요. 왜냐하면 풍력 발전소에서 발전된 거를 거기에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태양광 낮 시간에 주로 많이 발전을 그쵸, 하게 그쵸. 되잖아요. 그러면 이 메가팩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여기 들어갔다가 저장이 됐다가 저녁 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굳이 이걸 갖다가 저기 송전망 통해 가지고 중앙에다가 보냈다가 밤에 필요하면 또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저장했다가 쓰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이 되게 발전되어 있고, 메가팩이 가정에도 하지만 공장 단위에서도 하고 정부 단위에서도 되게 큰 프로젝트를 해요. 호주에서 뭐 얼마 전에 대단히 큰 프로젝트로 테슬라가 이런 정부 프로젝트를 따냈다. 이건 다 메가팩 프로젝트거든요. 그 즉 뭐냐면 전기가 쌀 때 전기를 사서 저장해 뒀다가 사람들이 필요할 때 공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좀 더 일종의. 비싸게 팔겠네요. 그래봤자 30달러예요. 그쪽. 그러니까 큰 돈은 안 벌겠지만 30달러에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가 전기를 레버리지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는 메가팩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나중에 재무제표를 보실 때 메가팩의 매출이 항상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최근 이것의 매출 성장률이 20%를 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가팩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차징 서브스크립션을 하면서 30불이라는
그런 저가 저렴한 정책을 하는 가격에도. 것. 근데 이거는 뭐냐? 전기를 레버리지하고 있는 거다. 쌀 때 사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테슬라가 바뀐 것이 FSD의 네. 그 구매자가 전체적으로 40만 명이라고 밝혔어요. 네네. FSD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이 자율주행. 이거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15,000달러를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제 뉴스가 뭐였냐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판 모든 자동차의 수가 400만 대를 기록했어요. 400만 대. 자, 근데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 때 뭐라고 밝혔냐면 우리 40만 명이 구독자야. 아니 저 고객이야. FSD. FSD 고객이 10%예요. 10%가 FSD를 사용하고 있다. 산 거죠. 자, 그러면 테슬라한테 이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FSD의 마진율은 거의 99.9%예요. 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그쵸, 건 그쵸, 그쵸. 초기 한번 개발하면 그 왜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떼돈을 벌었겠어요. 윈도우스 갖다가 팔 비용 때 드는 게 개발비 없으니까. 한 번은 쫓게 들면 하지만 흔히 말하는 한계 비용, 흔히 말하는 마지널 코스트가 거의 0으로 수렴하잖아요. 0으로 수렴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엄청난 막대한 이익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SD의 개발비는 늘어났겠지만 10만 명이 쓰나 40만 명이 쓰나 사실은 비용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수록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만 명이 있다라는 건 전환율이 10% 정도는 최소한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400만 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고민인 겁니다. 네. 이 40만의 전환율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테슬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50%까지는 끌어올려야 돼요. 더 많이 구독을 사야 되는 그러니까 FSD를 사용해야 50%까지 된다. 끌어올리려면 즉 두 대 중에 한 대는 FSD가 있어야 된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거는 첫 번째는 FSD에 맞는 그러니까 FSD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야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4분기 때 발표할 때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Q&A 시간을 가졌어요. 네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SD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네네.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즉 거기에 예를 들면 센서를 더 단다든지 뭐 레이더를 달지는 라다를 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센서를 더 달아가지고 카메라를 더 달아가지고 FSD의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은 안 되니 네.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지난번 4분기 이 어닝 콜 때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렇게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FSD의 성능도 좋아져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요금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한 번 살 때 그냥 15,000달러를 일시불로 낸다는 건 여러분 지금 모델 3가 가격이 지금 미국은 35,000달러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버리면 더 내려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차값의 반값 정도 하는 FSD를 산다는 건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비쌉니다. 너무 비싸죠. 네. FSD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저한테 지금 물어본다면 전 테슬라가 없지만 당연히 안 사죠. 운전하면 왜냐면 되니까. 아직 이게 리스크가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데 네. 자동차 값에 반 가격을 더 주고 옵션 하나 그것도 소프트웨어를 달랑 하나 더 산다. 물론 소프트웨어에 맞는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테슬라가 분명히 이것을 지금 차징 서브스크립션 만드는 것처럼 FSD 서브스크립션을 분명히 만들 거다. 그렇게 자율주행 되면 구독제로. 그리고 구독제로 만들면은 사실 이거 만들면은 충분히 전환율이 10%에서 더 높아지겠네요. 증가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마진율이 되게 좋은 거고 수익률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5,000달러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에 15,000달러에 한 번 내는 사람 구독자 한 명보다 원래 영어로는 리커링 커스터머,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는 커스터머가 네네. 훨씬 더 좋거든요.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충성 고객이죠.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반복해 오잖아요. 구독 서비스의 좋은 점은 뭐냐면 캐시플로우가 이거는 뭐 몇십만 명이냐, 몇백만 명이냐, 뭐 몇천만 명이냐 정해만 지면은 그러니까 반복적인 소득이거든요. 이것처럼 원더풀한 건 없어요. 그쵸. 이례적 이 소비자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바꿀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읽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인베스터 데이가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한 즉 앞으로 리튬 부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그 이유는 우리가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할 거라서 생산을 그러기 낼 위해서 거라서. 공장도 더 지을 거고 모델 저가 2도, 모델을 저가 모델도 흔히 만들 말하는 거고. 지금 반값 걸도 만들겠다라는 것을 힌트를 좀 내줬죠. 세게 얘기 안 했거든요. 모델 2를 공개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원래 인베스터 데이 때는 항상 끝나고 그쵸? 주가가 빠지더라. 빠진다. 이벤트에는 네, 주가가 왜냐하면 빠집니다. 이벤트 전에 이거 발표해야 할 기대.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게 된 건 두 가지는 앞으로 자동차 뭐 2천만 대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구동 모델에서 가져갈 정책들, 프라이스 폴리시라든지 어떤 서비스 폴리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다. 요걸 좀 말씀드리면서 네. 뒷얘기를 인베스터 데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